남장 모티브가 있어. 모티브라고 하는 건 동기 이런 의미로 가져가는 건데 남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자, 남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조선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은 어떤 게 있냐면 여성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어. 활동의 제약이 있지.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남성으로 변장해야지만 그 사회 활동, 괄호 열고 이때의 사회 활동은 뭐냐면 관직에 나가는 거야. 관직 진출 이라는 뜻이고 남성으로 변장해야지만 사회 활동을 나가는 건 그럼 어떻게 남성으로 변화하느냐? 옷을 갈아입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하면 환복이라 그래요. 환복. 환승 이렇게 하듯이 차를 갈아타는 거 우리가 환승이라고 하잖아. 환복인데 옷을 어떻게 하냐면 여인의 옷에서 환승이란다. 환복할 때 뭐냐면 관복으로 입는 거야. 관복. 교복 같은 거야, 일종의. 관직에 오른 사람만이 입는 옷이야, 관복은. 관직에 있는 사람만이 입어. 그것으로 갈아입으면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인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여인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살림하기, 남편 돌보기, 집안일 일을 하는 거고 관복을 입으면 이제 뭐냐 하면은 공적인 임무를 해. 사회적인 일을 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 위기에서 구함.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면서 대표적인 남장 모티브의 또 다른 작품으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홍계월전이라고 있어. 그게 대표적인 남장 소설이고 여러분들이 여성 영웅 소설 중에 또 다른 작품 이거 홍계월전도 남장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 영웅 소설 중에 뭐가 있냐면 박시전이라는 게 있어. 박시전은 환복하지 않지. 얘는 남장이 없어. 남장이 없고 집 안에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집 안에서 청나라 군사 다 혼내주는 그런 내용이야. 중학교 때 박시전 배웠을 거야. 그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수정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이만큼 하도록 하고 뒷페이지로 넘겨도 돼요? 122쪽 가세요. 보기 볼게요. 보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정수정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야.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야. 여기 잘 보여야 돼. 부녀자. 부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성 아내의 역할이 있는 사람을 부녀자라고 그래요. 역할을 하는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이렇게 해서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해. 그렇지만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라고 말해서 덕목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로 열고 사랑, 가로 열고 마음이 넓은, 이런 뜻이야. 사랑이 있고 마음이 넓은 성격, 그게 덕이 있다야. 성품. 그래서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소설 읽을 때 그냥 여성과 남성을 중시하라 그랬는데 요 소설 읽고 나서 인물의 관계도 지금 이야기할 거야. 좀 빠르게 읽을게. 자, 여러분들이 소설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고전소설은 호칭 주의하라 그랬지. 호칭이랑 지칭어 주의하라 그랬어. 그냥 그 호칭은 직접 부르는 말이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지칭어는 대상을 대명사처럼 부르는 말이야. 대명사화하는 게 지칭어야. 호칭어가 있고. 예를 들면 하람아, 하은아, 그러면 이건 호칭어야. 부른 거잖아. 오케이? 근데 야, 너 이렇게 말하면 지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이때 예부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자, 총애 되게 좋아한다는 거야. 진량이 의기양양하여서 교만방자했어. 이게 진량이 지금 심리야. 정상서, 자, 정상서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황제가 있고 진량이 있고 정상서가 있어.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았어. 그러면은 일찍이 진량이 소인인 줄 알았다. 이것으로 보아서 정상서는 뭐냐면 사람 댐댐이 인품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인품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지. 황제께 간하되 황제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거야. 자, 정상서와 황제가 있잖아. 이 둘의 태도가 대비돼. 대비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황제는 사람 볼 줄 몰라. 황제는 인재를 볼 줄 모름이지. 황제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해. 알아보지 못함. 그런데 정상서는 이거랑 반대라고. 그럼 반대의 뜻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정상서는 알아보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자, 정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가나되 황제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요 한 줄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요렇게 만들어내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음?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상서를 헤아려 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됐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부터. 마침 정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치 못하였어. 그럼 이거 뭐죠? 기억은?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는 거야. 이 일이. 그리고 이 계기가 바로 뭐냐면 황제의 생일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량에게는 기회가 온 거야. 어떤 기회? 못된 짓을 할 기회. 그런 거를 우리가 모략이라 그러거든. 모략의 기회가 왔어. 황제가 만조백관더러 물었어. 정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간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왔지. 진량이 이제 나대는 거야. 정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자, 간악은 뭐냐면 아주 간사하고 악하다. 간사하고 악하다.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루 없고, 자, 황제께 조회한다. 이거 용어예요, 용어. 조회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회의에 참석하는 거야.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근거 1번. 자, 조회하는 게 이상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상서의 집에 가보니 상서의 말이 이상해요. 근거 2.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이게 무슨 생각은 뭐냐, 정상서가 반역 또는 황제를 배신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한 거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근거 1과 근거 2를 두고 얘기한 거야. 황제가 대경, 자 봅시다. 대경했어요. 깜짝 놀란 거야. 이게 황제의 심리야.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나왔어. 중관이 말했어. 인물이에요. 중관이 아래길 정상서에 제 명백함이 없다. 자, 정상서가 죄가 있어. 그런데 명백하다는 건 분명하지 않으니 어찌 벌로 다스리오리까 그랬으니까 이 인물은 정상서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 황제 듣지 않고 절강의 기양을 정하시니 자 중간이 명을 듣고 정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가 크게 울었어. 자 이게 상서의 심리예요. 울었으니까. 그리고 말해 이제. 그 심리를 제시하고 나면 이 따옴표 안이 상서의 심리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 내 일찍 구군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 자 여기서 소인의 참언이 누구의 말이냐면 질양의 말. 이게 원인이지. 소인의 참언을 입어. 자 이게 원인이야. 이제 귀향을 가니 어찌 애답지 않으리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구군을 갚을까 하였다. 이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제 원통에 했어. 칼을 빼며 서한 책상이에요. 책상을 치며 말했어. 자 칼을 빼어서 책상을 치며 말한 것은 이거는 지금 상서의 심리를 간접 제시한 거야. 화가 났어. 화난 이유가 나와.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미우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응?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통도하고 막 슬퍼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했어. 자 여기서는 이제 가족과 노비의 공감의 태도가 나오는 거지. 이제 사관이 재촉했어. 황명이 급하오니 어서 수인은 어서 행장은 떠날 준비하라고 했어. 정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회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저기 여아는 딸이야. 조상제사를 조상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이 조상제사가 바로 유교적인 가치관이죠. 이걸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한 거야. 하고 즉시 발행 출발했어.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너무 슬퍼가지고. 자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런 거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 서술자 개입. 서술자 개입을 해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해 준 거야. 정상서 여러 달 만에 귀향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자 만호는 뭐냐면 인물인데 절강을 다스리는 관리야. 만호라는 뜻이 그거야. 책임자.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 봅시다. 이거는 인물 가로 열고 만호가 인물이 정상서를 존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머물게 한 거야.
깨끗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요렇게 나오면 찾을 수 있어야 돼. 차설. 자, 봅시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뭐지? 응? 장면이 전환된 거야. 정상서 적거했다라는 건 귀향을 온 뒤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자, 석 달 만에 아이고 호련 갑자기 병을 얻었어. 마침내 세상을 연결했어. 자, 연결했다라고 하는 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강만호 슬퍼 놀랐어. 절강만호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 왜? 만호의 태도는 어땠으니까. 여기 보면 만호는 상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게 슬픈 거잖아. 그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께는 기별했어. 그럼 이 사람 두 번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한 거야. 연락 1은 황제에게, 연락 2는 가족에게. 있지? 돌아가셨어요 하고 연락했어.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이제 나왔네. 정상서를 이별하고 정상서를 이별했다라고 말하는 건 있잖아. 죽음을 받아들인 거야. 그렇지만 슬프지.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아니 여기서는 죽음을 슬퍼하는 게 큰일 날 뻔했네. 미안. 뒤에 거 읽지도 않고.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상서를 이별했다고. 이때 이별은 뭐냐면 상서가 귀향을 간 거. 요걸 말하는 거야.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하루는 문득 1일 하루 시간이 흘렀을 때 문득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됐어? 시비가 고했어.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자, 절강이 어디였어? 정상서의 귀향지. 학원을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정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슬픈 소식을 듣는 거야.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이 이 마디 듣고 한마디 소리를 냈겠지. 혼절 기절했어. 놀래가지고. 시비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창황망조는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거야. 깜짝 놀람 당황. 그렇게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기절했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약물로 급히 구함에 이렇게 말했지. 뭐 한 거야 지금? 시비등이 조치를 취한 거야. 시비등 가로 열고 인물이에요. 시비등이 조치를 하여 수정과 부인이 이제 기력을 회복한 거야. 살아난 거지.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자,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이거 편집자정 논평. 그리고 다른 말로 서술자 개입. 심리는 매우 슬퍼함. 이렇게 해서 장수정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자, 봅시다. 남장을 한 정수정. 남장을 했기 때문에 장원급제가 뭐야, 지금?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거야. 북적, 오랑캐예요. 자, 오랑캐와 관련되어 있는 말. 북적, 남적, 이런 말 쓴다. 북쪽의 적, 남쪽의 적. 오랑캐는 뭐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이 북적이랑 남적은 오랑캐의 예야. 그리고 오랑캐의 뜻은 중국 국경을 중심으로 예시. 오랑캐의 예.
북적 남적이라 그래. 다시 적어볼게. 오랑캐의 예. 뜻은 뭐냐면 중국 국경 지역의 한족이 아닌 민족. 그걸 그냥 다 오랑캐로 친 거야. 동서남북을. 그래서 중국은 우리도 오랑캐라고 그랬어. 물리친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혔어. 요 부분 봐야 돼. 대부분 있잖아. 여성임을 밝힐 때 스스로 얘는 스스로 밝힌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은 감추고 있는데 수정은 스스로 여성을 밝혀. 정혼자인 장현과 혼인했어. 자 그러면 정혼자인 장현과 혼인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인한 여자를 뭐라 그랬어? 부녀자의 역할이 이제 된 거지. 호황이 침공하자 장수정은 대원수가 되고 장현은 중군장으로 출정했어. 자 그럼 봅시다. 한 군대가 있어. 군대의 최우두머리를 누구냐면 대원수라 그래. 대원수 밑에 여러 명의 장군이 있는 거야. 뭐 중군장 1, 중군장 2 이런 식이야. 대원수가. 그러니까 정수정이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간 거지.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정수정이 여성이어도 여성임을 이때는 알고 한 거야. 알고도 관직을 이렇게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의미지. 처음엔 속였으나 장원급제했을 땐 속인 거야. 요때는 여성임을 속인 거야. 근데 요때 다시 호황이 침공했을 때는 여성임을 알고도 관직에 임명한 거야. 속였다가 알고도 임명하는 거. 요런 것들도 이제 문제 풀면서 알아가야지. 대원수 호황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 때 강서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 어떤 강서지경에 이르렀어요? 호황에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바로 뭐야? 지금 이제 대원수의 능력을 발휘한 거지. 그러면 황제에게 칭찬받겠지. 황제에게 선물 받아. 특별 뭐 보상금처럼 받게 돼. 한복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자, 진량이라는 인물 나왔네. 진량이 귀양을 갖네요. 여기는 보면. 자, 봅시다. 진량을 떠올려야 돼. 진량은 정수정의 원수야. 1번. 자기 아버지를 모략했으니까. 2번. 어찌된 일인지 진량이 지금 귀양지에 있으니까 뭔가 죄를 지었겠지. 진량이 죄를 지음. 또 하나는 황제가 이제 총애하지 않는 거지. 황제가 진량을 총애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같이 가져가야 돼. 수심리는 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지. 왜 물은 거예요? 복수하려고 물은 거야. 아버지 복수하려고. 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은 거야 지금.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 묶어오라 그랬어. 오라 하니 한복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서, 나는 듯이 갔다라는 건 빠르게 갔다는 거지. 빠르게 명령을 따름. 내실로 들어갔을 때 진량이 대경하여 진량이 깜짝 놀랐어. 연고를 물으니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격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진량을 잡는 과정이야.
잡는 과정인데 무력을 썼어. 뭘 썼어? 무력. 힘 사용이야. 힘을 사용했지. 그래서 대원수 2의 질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꿀렸어요. 자, 무릎 꿇린 거야. 녹이 대발하여서 부친을 모해하던 재상을 문초하니. 자, 이거지. 그러니까 질량을 찾은 이유가 이거잖아. 질량이 왜 여기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이런 연관이 있어. 다만 살려달라 빌었어. 자, 봅시다. 질량이 살려달라 빌었으니까 질량은 의리 같은 건 없는 사람이야. 질량은 어떤 사람이야? 지금 가벼워. 질량은 살기 위해 비굴하게 지는 거지. 비굴하게 행동했어.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배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질량의 머리를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죽였네. 오, 아주 그냥 복수 확실하게 했어. 대원수 제사를 차려 붙인 게 제사 지내더라. 죽이고 나서 바로 제사상에다 아버지 머리 받친 거야. 원수 갚은 거야. 그 다음에 황제께 첩서를 올렸어요. 자, 첩서를 올려서 승전을 알리고, 자, 첫 번째 뭐 했어? 황제께 연락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군장 장현이 누구야, 얘는? 수정의 남편이잖아. 기주로 보내고,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야.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궐 입구에 도착한 거야. 황제가 백관을 거느려. 백관은 황제 플러스 여러 신하들. 수많은 신하들이야. 조정이라고 썼네. 수많은 신하들. 그럼 이 첩서의 내용은 바로 뭐겠어요? 호왕을 물리쳤어요. 이런 내용이지. 대원수를 맞아 치아 칭찬하시고. 자, 1번 침착이라고 쓰네. 칭찬하고. 그 다음에 좌강로 평북으로 봉하시고. 자, 봉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잖아. 야, 관직을 내린 거야. 이렇게 하니까 대원수가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주로 가게 된 거야. 이제 청주가 부모님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현이 기주에 이르렀어. 자, 기주는 뭐냐면 기주는 그 장연의 집이야. 원래 집. 모친 태부인 배웠고, 여기서 모친은 누구냐면 장연의 어머님이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전후사연이야. 전후사연. 그럼 이건 바로 뭐지? 대원수가 되어서 대원수는 수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는 중군장이 되어서 호왕을 물리친 거지. 이런 사연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태부인이 통분, 매우 분해하는 거야. 그 이유가 여기 나와. 너를 길러 벼슬이 공우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 없다는 거. 매우 기뻤어. 매우 기뻤는데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정수정보다 벼슬이 낮으니까. 낮아서 야, 모욕을 당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장현의 다른 부인이 또 있어. 원부인과 공주가 있네. 아래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한다는 거. 능히 제어치 못한다는 거 뭐지? 아무도 권력 앞에서 뭐지? 수정을 함부로 못한다고. 함부로 못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야.
두 번째, 저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은 장현이야. 장현 동안 대의는 나라의 큰 뜻을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 이제 싸울 일이 없으니 이제는 화내지 마세요 라고 지금 태부인을 뭐 하는 거지? 설득한 거야. 일종의 설득이나 위로야.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라고 말한 거지.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받아들였네.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냈어.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을 징계해서 혼낸 거예요. 이거 뭐죠? 심사가 답답했어. 이건 바로 뭔데? 이런 거지. 공식적인 관계는 상하인데 개인적 관계는 아내와 남편이니까 불편한 거지. 그래서 수정의 심리가 불편했어. 시비가 문득 아래되 기주 시녀 왔다 학원을 불러들여서 서찰을 편지예요. 서찰을 다 적었어요? 적었음? 그래서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해. 그래서 이제 기뻐했어. 이 길에 행장을 차려갈 때 홍군 치삼으로 봉관 적의의 명을 폐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렸어요.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했어. 한복은 정수정의 부하였어. 그때 누구 잡아왔었냐면 진량 가서 배 갖고 목 잡아왔잖아.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께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자정함에 여기서 두 부인은 누구였어? 원부인하고 또 한 명 공주가 있었지.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건 장현을 징계한 일. 징계한 일을 이제 받아들인 거지. 섭섭함이 없어.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정수정의 영웅적인 활약이야. 근데 이게 주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수정과 누가 있어? 장현은 부부야. 하트. 장현에게는 수정 말고도 부인이 여러 명 있어. 원부인도 있고 그 다음에 공주도 있어. 이렇게가 부인이야 다. 이 사람들이 장현의 부인들이 3명이야. 그리고 장현의 어머니는 태부인이야. 태부인은 처음에는 수정이 못마땅했어. 그런데 못마땅했다가 이제 인정하는 걸로 태도가 바뀌는 거지. 그리고 황제가 있어. 황제는 여러 신하 중에 질량을 아끼고 그 다음에 정상서는 귀양 보내. 근데 질량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상서가 어떻게 했냐면 죽였지. 죽이고 난 다음에 정상서에 제사를 지내. 뭐 이 정도? 관계에서.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질양의 말을 듣고 정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했고 중간은 정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은 했어. 그러다 잡아오라 그러니까 가서 잡으러 갔지. 정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원 누구예요? 질량의 모함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으로 따라서 질량의 기양지로 갔지만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지? 시비를 죽이고 묶어갖고 오잖아. 묶어서 장수정 앞에 데리고 와. 정수정 앞으로 데리고. 정수정 앞에 데리고 왔어. 이거였어. 원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서 태부인을 진정, 설득 다 되지? 자, 기억부터 보면 기억으로 질량에게는 정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겼어. 회의에 못 왔으니까. 니은 정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했어요? 아니었어. 2번. 짐작하지 않았어? 급히 왔기 때문에.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생장을 차리소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지. 디귿으로 인해서 디귿은 뭐냐면 정상서가 죽었으니까 정신을 잃게 되는 거? 맞죠? 리을로 정수정. 대원수 호황에 승리했으니까 황제로부터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게 돼. 이 보답이 바로 뭐였냐면 평북 후에 봉하게 된 거야. 좌강로 평북 후라는 벼슬을 받게 돼. 그리고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차비를 한 게 된 게 맞습니다. 뭐냐면 이 서찰은 바로 뭐냐면 태부인의 편지니까. 장현을 징계한 일로 마음이 답답했었거든. 그리고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가 뭐냐면 서찰이었어. 이게 바로 뭐냐면 A는 장계인데 누가 보낸 거냐면은 절강만호가 황제에게 보낸 거잖아. 내용은 뭐냐면 정상서 다이 죽었어요. 이건 거고 B의 첩서는 다 둘 다 올리는 건데 이건 상서가 정수정이 승리 소식을 황제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B는 호황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거지. 자, A와 B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겐 알려지지 않았나요? 아니지, 다 알려지지. 황제만 몰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넘김. 자, 4번을 봤더니 질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에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질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주려는 건 효녀로서의 모습 맞고 제사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고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는 거지. 장현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보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 아니죠. 아니 이거 맞지. 작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뭐지? 여성, 부녀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야. 여성의 역할과 공적 역할 때문에 갈등하는 거잖아. 자, 5번. 한복의 호의를 받으며 기주로 갔어. 이 한복이 바로 누구냐면 수정의 비서실장쯤 되는 거야. 수정의 부하니까.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거.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예스? 응? 자, 잠깐만.